우리나라 수출의 최대 품목 바로 반도체입니다. 하지만 최근 세계 반도체 수요가 줄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는 생산량을 줄이는 인위적 감산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이 부분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또 반도체 산업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김영준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사업단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일단 수요 절벽이 어니 쇼크 수준으로 영업이익이 급감했다라고 삼성전자가 밝혔어요. 네. 근데 일단은 인위적 감산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많은 분이 아마 실망을 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식시장도 좀 실망하더라고요. 실망을 했는데 사실은 뭐 인위적 감산을 하겠다고 했으면 오늘 주식이 많이 올랐을 것 같은데요. 그거는 이제 삼성전자는 어떻게 보면은 기술력에 자신감이 있다는 거죠. 기술력에 자신감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학습 효과가 있습니다. 그게 옛날에 예전에 우리가 이제 반도체 사이클이 있을 때 삼성전자는 이제 계속적으로 불황기에도 투자를 하고 기술력 개발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경쟁사들을 어떻게 보면은 이겼죠. 그래서 마켓 쉐어를 더 많이 늘렸는 그런 학습 효과가 있어서 아마 두 가지가의 그 요인으로 삼성은 우리는 인위적 감산을 하지 않겠다. 그렇게 오늘 발표를 한 거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예.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기 전에 조금 전에 말씀하시다가 예전에는 반도체 사이클이 있었는데라고 했는데 과거에 반도체 사이클 얘기 많이 나왔고 지금도 반도체 사이클 있다라고 얘기가 들리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제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80년대, 90년대 이때는 이제 반도체 사이클이 있었어요. 예. 그때는 이제 4년마다 이제 이 한 주기가 있었습니다. 호황에서 불황으로 갔다가 호황으로 왔어요. 그게 이제 그 당시에는 대개가 미국의 대통령 선거하고 맞물려 있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새로 당선되면은 이제 경제를 이제 이렇게 부추겨서 이제 많은 소비가 일어나게 했다. 그런데 이제 그때는 왜 그런 게 있었는가 하면은 이제 이 메모리의 그 수요가 어디였는가 하면은 이제 PC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컴퓨터를 사는 거죠. 컴퓨터를 이제 그러니까 컴퓨터가 많이 팔리면은 이제 반도체가 이제 호황이 됐죠. 근데 그게 지금은 바뀌어 가지고요. 지금은 이제 PC가 주 메모리 수요처였다가 그다음에 이제 모바일로 갔다가 작년부터는 이제 그게 서버로 가 있습니다. 서버가 이제 메모리의 한 34%, 모바일의 한 30%.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그런 반도체 사이클이라기보다는 예전에 반도체 사이클이라기보다는 지금은 이제 세계적인 경제가 불황이어서 반도체가 지금 불황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삼성전자의 감산, 인위적 감산 없다 얘기를 좀 더 해보면 이 인위적 감산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한 얘기가 미래를 철저히 준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앞서서 학습 효과 이 부분과 좀 연결이 되는 겁니까? 학습 효과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불황기에 투자를 해가지고 호황기에 이제 준비가 된 상태에서 생산을 많이 해가지고 많은 이제 그 시장 점유율을 높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야기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술적으로 좀 격차를 좀 벌이자. 이게 이제 아마 삼성전자의 생각인 거 아닌가, 의도인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이제 뭐 제가 초반에 시작할 때 이제 반도체 수요의 불황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코로나 때는 확실히 수요가 많았어요.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 끝나감에도 불구하고 살아나지 않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코로나 때는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노트북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팔렸어요. 재택근무 때문에. 집안에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제 왜 불황인가 하면은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있죠. 그다음에 이제 지금 고금리 상황이죠. 경제가.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전체적인 경제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이제 수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경제 사정이 이제 앞으로 하반기쯤 해서 다시 이제 더 이상 금리 인상이 없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중국이 이제 또 다시 풀렸지 않습니까? 네, 코로나 이제 해서 이제 완전히 지금 어떻게 보면은 해방된 그런 형태가 됐기 때문에 중국의 아마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은 자연히 이제 우리 그 반도체 수요도 늘어날 것이다. 메모리 수요도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죠. 네. 보통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반도체 업체가 많은데 예. 다들 이제 감산 얘기했단 말이죠. 그 얘기가 이미 쌓여있던 재고가 있으니까 이 네. 재고를 그냥 팔다 보면 네. 반도체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수요 공급 때문에 결과적으로 감산해야 좀 버틸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건 어떻습니까? 제일 처음에 이제 감산을 이야기한 게 마이크론이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SK 하이닉스도 했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사람들이 다 기대를 했죠. 삼성도 아마 감산을 하지 않겠냐. 그런데 이제 삼성은 그 굉장히 그 기술력도 있고 또 굉장히 지금 유보금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1분기는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2,700억인가 흑자를 냈지만은 네. 1분기는 어떻게 보면은 적자가 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뭐 내일 이제 SK 하이닉스가 아마 실적 발표를 하는데 네. 아마 적자가 굉장히 많이 보고가 될 겁니다 아마. 그런데 1분기에는 아마 삼성도 적자를 면하기가 힘들지 않겠는가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그런 적자 불황을 견딜 수 있는 맷집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은 뭐 세계 1위니까 네. 기술력도 1위고 지금 마켓쉐어도 1위니까 아마 그 맷집으로 보면은 이런 불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맷집이 있다. 오히려 이제 기회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지금 현재 기술력 차이를 좀 벌리는 그런 이제 기회다. 이게 이제 아마 삼성이 노리는 의도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일각에서 나오는 것이 이제 인위적 감산은 없지만 자연스러운 감산은 있을 수 있다. 이거 가능한 기술적 얘기입니까? 감산. 네, 기술적 감산. 예, 그거는 이제 당연히 할 수 있죠. 네. 그게 이제 뭔가면은 이제 결국은 이 반도체라는 게 이제 수율 싸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생산을 이제 그 어떤 효율화하는 공정을 효율화하는 그런 거를 이제 준비를 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제 아무래도 계속 이제 만드는 이런 이제 계속 그 우리가 폐빈해서 계속 이제 칩을 만드는 그런 게 이제 좀 느려지겠죠. 예. 그거는 이제 약간 이제 속도가 느려지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기술적인 감산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제 기술력 향상을 위해서 새로운 이제 버전, 새로운 그 메모리를 계속 시험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우리 이제 엔지니어링 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양산하기 전에 한번 돌려보는 그런 런을 많이 돌리게 되면은 이제 자연적으로 수요 이제 생산 양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적인 감산이라고 하는데 네. 아마 그렇게 할 가능성은 굉장히 크죠. 그럼 이제 삼성의 입장에서 즉 1위기 때문에 맷집이 있어서 버틸 수 있다라고 네. 하는데 결과적으로 다음에 이제 수요가 늘어날 때까지 충분히 버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지. 저는 충분히 버틸 수 있죠. 뭐 한 1분기, 2분기까지가 어려울 거고요. 네. 3분기 되면은 좀 좋아지지 않겠냐. 그렇게 봅니다. 예. 그게 이제 보는 이유가 그 인텔에서 네. 새로운 CPU를 지금 출시를 했지 않습니까? 지난 1월 초에 이제 출시를 했는데 네. 거기에 이제 지금 현재 DDR5라는 게 들어갑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이제 DDR4가 우리가 사용을 하는데 DDR5는 이제 성능이 한 2배가 되고 전력이 한 30% 절감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DDR4는 한 16차선 도로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 이렇게 CPU하고 메모리 사이에 이제 이 그 통로 연결. 연결 네. 통로가 이제
16차선이라고 생각하면은 DDR5는 32차선인가 그러니까 한 2배 정도 성능이 좋아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인텔 CPU가 나오면은 그 지금 이제 출시가 됐으니까 예. 아마 하반기에는 이 데이터 센터에서 많이 이제 교체를 할 것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버가 메모리의 한 34% 수요를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짓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DDR5를 많이 쓰게 되고 네. 그러니까 지금 예측은 한 올해 말까지 한 20%가 이제 DDR5로 전환이 될 거다. 그러면은 이제 DDR5라는 게 그 메모리 모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메모리가 많이 이제 팔릴 것이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만은 경제 상황이 네. 세계 경제 상황이 이제 호전이 되면은 결국은 이제 미국 금리가 이제 동결이 되고 또는 뭐 인하를 한다든지 네. 해서 이제 그다음에 중국이 이제 지금 만약에 이제 경기를 풀게 되면은 수요는 반도체 수요는 많이 늘어나게 될 거다. 예. 그렇게 봅니다.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보통 일반인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 부분인데 네. 우리나라 반도체의 가장 큰 경쟁국 하면 대만 떠오르게 되거든요. 네. 근데 대만이 잘하는 분야와 우리나라 삼성이나 SK 하이닉스가 잘하는 분야 좀 다르다고 들었는데 네. 어떤 좀 차이가 있고 정말 어떤 경쟁 관계인지도 궁금합니다. 삼성하고 SK 하이닉스는 이제 메모리의 강자죠. 네. 그래서 이제 메모리는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의 약 한 30% 정도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비메모리 이제 우리가 시스템 반도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 60%, 한 70%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2배 반쯤 됩니다. 네. 지금 메모리 시장에. 그러니까 이제 그 대만의 이제 TSMC는 시스템 반도체를 의 강자다. 선두주자죠. 선수자다.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콜컴이라든지 네. 브로드컴이라든지 이런 회사가 강자인데 그 회사들이 공장이 없어요. 그 공장이 없는 위탁 생산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TSMC는 위탁 생산 기구. 그러니까 옛날 그 86년에 이제 이 설립이 됐는데 네. 지금 이제 뭐 사실은 상당히 처음에는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와서 이 팹리스들이 공장을 안 짓게 됐어요. 공장을 안 하는 이제 미국 업체들은 이제 공장이 없이 이제 TSMC에다 맡겨서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지금 이제 파운드리를 2017년에 이제 삼성이 이제 우리도 파운드리를 하겠다 시작하겠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옛날에도 좀 했는데 자기 자체 이제 시스템 LSI 제품을 생산을 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파운드리를 하겠다고 이제 선언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은 몇 년이 안 됐죠. 안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뭐 한 4%가 TSMC 마켓이고 삼성이 한 16% 마켓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로는 굉장히 뒤처져 있다고 보지만은 네. 저는 이제 믿는 것이 삼성의 기술력을 믿기 때문에 이것도 조만간 그 격차를 좁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끝으로 오늘 뭐 감사한 이야기했으면 주가 많이 올라갔을 것 같다라고 그래, 예. 얘기를 해줬지만 예. 주가가 오늘은 그렇게 좋지 않았거든요. 아마 그래서-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도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어느 정도 좌우하고 있기 때문에 예. 반도체 시장이 좀 살아나야 주가도 좀 오르겠죠. 당연하죠. 어떻게 좀 당연하죠. 예상하십니까? 아마 제 생각으로는 이제 그 반도체 삼성전자나 이제 SK 하이닉스의 주가는 하반기 되면은 저는 이제 회복이 될 거라고 그렇게 시장의 흐름에 맞춰서. 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삼성전자의 인위적 감산은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김영준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사업단장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